고1 학력평가 28번에 30번 보고 있고요. 양전차 단층 촬영이라는, 이거 옛날에 뭐가 출제됐었냐면 X선과 CT 촬영이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 연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거고, 이 집은 이제 연구실에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자, 그 단층 촬영이 뭐냐?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인체 정보 확인하려고 특정 물질을 넣어. 두 번째, 그걸 영상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원리를 쓰냐는 건데, 자, 첫 번째, 이 대사량 차이가 있대요. 근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비정상 세포의 대사량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럼 비정상 세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했으니까 그 흔적이 남겠죠. 정리해서 비정상 세포의 대사량이 더 크니까 그 반응 때문에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방사선 동인 원소, 이게 쪼개지면서 뭐 방사선 나오는 거잖아. 포도당 성분으로 집어넣겠대요. 왜냐하면 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정한 원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동 양상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나와 있죠. 자, 비정상 N 애들은 대사량이 높아. 그래서 비정상 세포의 다량 흡수가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일정 시간 동안 세포에 머무르게 되는 차이점이 있고, 그렇게 된 애들은 첫 번째, 머무르다가 붕괴되면서 양전자 방출하고, 양전자는 당연히 전자랑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합되겠죠. 그러면 결합돼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자세한 원리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게 감마선의 형태로 방출된다는 거고, 180도 각도라고 했는데 벌써 그림이 이해 안 되면 터진 거예요. 그림이 없네? 문제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문제 있습니까? 역시나 문제 있으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 나왔을 때 대충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자, 그럼 봐봐. 지금 3단락, 4단락 내용이 완전히 그림이거든. 그래서 이건 판단을 딱 하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지문을 털면서 그림을 이해하면서 가시든지, 아니면 주제 구조 먼저 잡고 나서 1번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오시든지.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감마선이 PT의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돼야 된대.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렇다니까. 자, 무슨 얘기냐? 뭔가 유효한 성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판단되기 위해서는 한 쌍이 들어와야 된대. 지금 보니까 아까 한 쌍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반복되는 단어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해볼게요. 보니까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이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뭔가 이거 분해가 돼서 나오는데 180도 각도니까 이게 직선이 180도 각도잖아요. 그리고 감마선 하나, 두 개가 나왔으니까 아마 한 쌍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180도가 아닌 것 같고, 맞죠? 얘는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가 되는 것 같고, 얘는 180도가 지금 아니죠. 아무리 봐도. 얘는 지금 180도가 맞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난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한 쌍이 나와야 된다. 한 쌍이. 그리고 자, PT 스캐너 통해서 검출되는데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까 그림 보고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지. 180도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있죠. 한 쌍의 감마선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이 동시검출 응답선인데 어느 한 점에 있고,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 검출기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 발생이고, 어떻게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림 보고 이해해야 될 것 같던데, 어쨌든지 간에 뭐라고? 한 쌍의 감마선이 동시에 도달해야만 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 난 잘 이해는 모르겠어요. 자, 이걸 동시계수라고 한대. 그런데 그래, 불가능하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대안으로 최대 시간폭인 동시계수 시간폭을 설정하겠대.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이 한 쌍이라는 게, 자, 제 생각은 이래요. 얘가 봐봐. 원래 양성자였잖아. 그 다음에 전자 만났잖아. 그럼 뭔가 얘네가 결합이 되면서 뭔가 에너지가 방출이 되나 봐요. 또는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이 되나 봐. 그럼 당연한 얘기인 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다 동일하다고 치잖아. 그러면 당연히 같은 거리니까 같은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래야지 여기서 출발했다는 게 확인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감마선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냥 띡 했을 때 여기랑 여기에 꽂히는 걸 보겠지. 그럼 당연히 180도로 이 지점에서 방출이 됐겠구나라고 추정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원리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원리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얘가 여기서 뭐 1초 만에 나왔고 여기서 뭐 3초 만에 나왔으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봐봐. 예를 들면 3초가 걸린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있는 뒤에 1초 뒤에 여기서 반응이 있어.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거죠. 여기랑 여기를 봤더니 여기는 1초 만에 왔고 여기는 3초 만에 왔으면 얘가 같은 지점에서 발생된 감마선인지 판정하기 위한 시간적 단서가 부족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보를 메꿔서 이해했고, 이런 건 여러분이 번교과 소재, 과학, 사회 하면서 쌓이는 것들이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지금 배우시면 돼. 그러니까 말을 이해해 보시면 되고 정리해 보시면 되고, 이해 안 되신 건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 동시계수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동시계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시간폭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6단락. 자, 그런데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마선, 즉 동시계수 중에서도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대? 자, 상호작용의 결과 진행망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 변화가 생기는 경우야. 자, 그러면 봐. 어쨌든 얘는 지금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각도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동시계수로 왔는데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는 뭐야? 진행 방향이 바뀐 경우죠. 그래서 어쨌든 동시계수 시간폭이 들어온 경우, 이걸 산란계수라고 하고, 자, 두 번째 경우는 또 뭐가 있대? 한 지점에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했을 때, 두 번째는 뭐래? 랜덤이래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참 개수만이 유효한 성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면은 개수, 산란개수, 랜덤개수 설정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핵심 정보들을 제철을 하셔야 돼. 쉽게 얘기하면 구조도 그려서 보시고, 구조도 그리면서 지문 정보가 이해가 될 거니까 그려보십시오. 지문 구조도 그려보십시오.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 자, PET의 정의, 원리 1, 2번 과정을 얘기했는데, 정의는 뭐다? 특정 물질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영상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수적자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원리인 거냐? 비정상인 애들이 대사량이 더 많이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사능 추적을 할 수 있는 동위 원소에 포도당 성분을 결합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얘네들이 포도당을 먹고 대사하고 반응하려고 다 집어넣는데, 문제는 포도당이 분해는 안 되고 그냥 머무르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을 소화하는 형태로는 안 되나 봐요. 근데 어쨌든 머무르다 보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니까 붕괴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양성자가 나오는데, 그 양성자가 나오는 과정에 전자랑 결합하면서 소멸된다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일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나 봅니다. 그렇게 에너지로 바뀐 애가 180도 방향으로 직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데, 양쪽 방향이겠죠. 한 쌍의 감마선으로 A'이 나오니까 아마 제 생각은 그래. 몸에서 이 부분에서 뭔가 이게 감마선이 방출이 됐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좀 더 엄밀하게 여기가 A라면 여기가 A'일 것이고, 길이와 시간은 같다. 속도는 같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몸의 위치에 따라서 검출 시간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런 것 같아. 뭐 얘를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몸의 아예 중심에서 나면 얘는 이만큼 거리를 가야 될 것이고, 몸의 사이드에서 나면 얘는 이만큼 가야 되는 거잖아. 이걸 얘기하는 것 같긴 해.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시다, 선생님. 이쪽으로. 자, 5단락인데, 자, 동시계수는 유효한 성분으로 판정이 되는 애들이고, 그 동시계수가 아주 딱 정시는 힘드니까 동시계수 시간폭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해결을 할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쭉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참계수는 정상적인 경우야.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같은 지점에서 얘가 양쪽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이쪽으로 오는 게 A고 여기 A'이라고 해보면 당연히 첫 번째 180도겠죠. 두 번째, 속도 같으니까 거리도 같겠죠. 그럼 같은 시간폭 이내에 당연히 도달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봐봐. 이게 180도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이 180도 이 방향이
동시검출 응답선이라고 저는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정보량이 아주 충분히 주어진 건 아니고 그림을 가지고 지금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정보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논리관계를 잡아보면은 이거밖에 없어. 즉 무슨 얘기야? 핵심 원리는 이해했고, 자 다시 이 지점에서 얘가 동시에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양쪽 방향으로 180도 방향으로. 그럼 180도 방향에서 검출이 돼야 되는 건 당연히 그 선이라는 건 직선을 얘기할 것이고, 동시 검출됐다는 응답선이 되려면은 이 파란색 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뭐야? 거기서 출발하는 애들이 A랑 A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A와 A 프라임이 어떻게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서, 그리고 동시 계수 시간폭 내에서 검출됐을 때 정상적으로 확인이 된 애들로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게 참 계수라고 하나 봐.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산란계수와 랜덤계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산란계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A와 A 프라임에서 나온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유로 얘가 A는 이쪽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A 프라임이 갑자기 궤적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럼 궤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얘네가 어쨌든 길이는 똑같으니까 같은 시간폭 내에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 동시검출 응답선상, 즉 이 180도 이내는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얘네가. 이해됐고, 랜덤 계수는 뭐냐면 이건 것 같아. 랜덤 계수는 A에서 방출이 됐어. 근데 어떤 이유로 A 프라임이 도달을 못했고 A만 도달한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동시검출 응답선 아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라는 애가 검출했는데 B라는 애가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된 거야, 이제. 그럼 이게 A인지 B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감마선이라는 건 동일한 선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같은 시간 내에 들어와 버린 거야, A와 B가. 그리고 180도 위에 있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오류가 되는 이유라고 한 거죠. 여기까지 되셨니? 다시 한번 설명한다 얘들아. 이거야. 정상적인 경우라면 A라는 지점에서 양쪽 방향으로 감마선이 튀어나와. 그럼 180도 직선 방향으로 A와 A 프라임이 튀어나왔고, 당연히 똑같이 시작을 한 똑같은 애들이니까 속도 같으니까 시간도 동일한 시간 내에 도달하겠죠.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거야. 몸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 계수 시간폭이라는 걸 설정하려고 하나 봐. 그런데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거잖아요, 지금. 중심에서 이렇게 검출기가 완전히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반지름 R로 똑같을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은 이렇게 타원형일 거고, 그럼 한쪽에 치우쳐진 애들에서 여기서 예를 들면 180도가 된다고 하냐면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차를 어떻게 줄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계수 시간폭이라는 게 있나 봐. 물론 그게 뭐 이 정도 차이니까, 이 정도의 곡률 차이니까 크진 않겠다고 봤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시계수 시간폭이라는 걸 설정을 했더니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시간폭 내에 들어온 애들이야. 그런데 얘네가 전부 다 동시검출 응답선을 벗어난 경우들이야. 그러니까 유효한 성분이 아닌 거죠. 그럼 왜 동시검출 응답선을 벗어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산란계수는 뭐냐? 얘가 애당초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A 여기로 정상, A 프라임도 여기로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A 프라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궤적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시간 내에 들어온 건 맞는데 얘가 문제는 아니 180도 위에 있질 않은 거야. 그럼 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얘가 같은 애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산란계수라고. 여기는 이렇게 꽂힌 애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뭐냐면 랜덤 계수는 이런 거야. 전혀 상관없는 보라색이라는 애가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꽂힌 거야, 이렇게. B가. 됐니?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이 동일은 해. 뭐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간과 이 시간이 동일은 해. 근데 180도가 당연히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간 안에 들어왔지만 180도 이내가 아니니까 얘도 동시검출 응답선 상에서는 문제가 된 것이고, 다시 동시계수 시간폭 안에 들어와 있어서 얘 같은 애였나? 얘 정상적인 성분인가? 아, 근데 왜 응답선이 다르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경우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시계수 시간폭 안에는 들어왔으나 응답선이 다른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산란계수고 랜덤계수야. 반면에 참계수는 시간폭 안에도 들어와 있고 응답선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저희 표 처리 10초만 더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이게 지문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이제 가는 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겠대. 특정 물질이 있고 비정상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출의 대상이 되는 게 뭐야? 얘죠. 검출 방법이 뭔데요?
특정 물질을 결합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주제에 가까운 정보를 물어보는 거지 전혀 생판 모르는 걸 묻는 건 아니다. 2번 선지 PET에서 동시검출 응답선은 직선의 형태 왜겠어요? 180도였으니까 이건 당연히 원리 하셨어야 보이는 거죠. 자, 세 번째 PET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여 만든다. 맞죠? 자, 그럼 봐봐. 감마선 방출은 맞고 영상 만든다도 맞는데 잠깐만, 스캐너는 뭐 하는 애야? 검출하는 애죠. 맞잖아. 그럼 봐봐. 지금 내용을 섞어버렸네. 감마선을 방출하는 거야? 아니면 감마선을 검출하는 거야? 검출이죠. 한 단어가 틀렸네요. 정확하게는 한 음절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되시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 정보로 확인하셔버리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보이려면 뭐다? 빨간색 주제 구조 잡는 게 보이셨어야 됐겠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추적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했었던 검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역시 핵심 내용에 대한 방법으로 보이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었어? 그렇죠. 동위원소 결합한 포도당 성분이라는 게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긴 당연히 그냥 이렇게 써주셔야죠. 지문 내용 그대로. 뭐라고 써주실래? 동위원소 플러스 포도당. 그리고 얘의 특징에 대해서 묻겠죠. 자, 비정상 세포 내에 다량 흡수된다. 맞죠? 얘네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량 흡수가 되어서 축적이 되게끔 했죠. 두 번째, 세포 대사량을 높이게 아니라 평소에 이미 높은 거라 그랬다. 평소에. 비정상 애들은 이미 평소에 높아서 다량 흡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정답은 2번 되시겠고, 역시 세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제구수에 왔다는 거 정리 못 해주시면 많이 힘들으셨을 거고. 자, 그러니까 에너지 언어 사용돼 버리면 다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언어 사용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축적이 되면서 뭐 하는 거야?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되면서 방사성 방출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자, 필기하시고. 자, 이어서 4번 선지 쭉 잡고 계시면 돼요. 특정 물질의 이동 양상을 밝히게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그렇죠. 특정 물질의 존재와 이동 양상이죠. 물질 플러스 이동 양상까지. 자, 5번 선지. 양전자를 방출하여 붕괴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결합된 물체다. 정확하네. 넘어가서 30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를 추론해보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때문이야? 그림을 이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자고.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무슨 얘기야? 그래. 만약에 여기 둘러싸고 있는 얘네가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인 여기에서는 당연히 같겠죠. 반지름 반지름 R로 같겠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인체에 심지어 초점도 아니고 사이드에 박혀 있잖아, 그러면. 그럼 당연히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그러면 그냥 R'이 더 긴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감마선 속도는 똑같지만 거리가 달라지니까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건데, 정리하면 뭐라고? 타원형이거나 일부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거리차가 생기죠. 거리차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시간차도 생기겠죠.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게 몇 번 선지다? 5번 선지라는 게 바로 보이셨을 거고요.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180도 방향으로 진행했다, 질량 에너지로 바뀌었다, 다 맞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거리차에 의해서 시간차가 생긴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는 5번 선지밖에 없다는 게 보이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고 오늘 마무리가 20분 이상 되나? 빨리 되나? 쟤네들 너무 빨리 간대. 그러면 10분만 버텼으면 됐을 텐데. 자, 봅시다. 두 검출기에 도달한 두 감마선의 시간차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감마선의 시간차가 5나노초래. 그럼 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지금 얘와 얘 거리가 같지가 않은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초당 5나노니까 여기가 그냥 플러스 5나노만큼 더 멀다고 한번 해볼게. 5나노미터만큼 더 멀다고 해볼게. 됐니? 여기를 두고.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15나노미터라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자,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슨 얘기야? 정확하게 10이 될 수가 없는 이유인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문에서 써먹은 방법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시계수 시간폭 쓴다 그랬었지? 필기해놓자. 동시계수 시간폭을 설정을 해가지고, 왜냐면 얘는 봐봐, 지금 몇 도야? 180도잖아. 180도 방향도 맞고 A와 A'이라고 여기서 같이 출발하는 애들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정상 검출이 돼야 되는 애들이야. 즉 얘는 어떤 애들이야 돼?
참개수에 해당해야 되는 애들인 거야. 그럼 참개수에 해당해야 되는 애들인데 당연히 신체 곡률의 차이 때문에 타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을 수가 없고 10초, 15 나노초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경우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동시계수 시간폭으로 줘야 되는 거고 이건 5 나노초를 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보겠습니다. B는 뭐야? 이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왜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A로 갔고 한쪽은 A'으로 가가지고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180도가 아닌 거지.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시간폭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은 랜덤 개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B는 7나노초니까 아마 이제 지문 내용을 적용해서 여기를 뭐로 보자면 산란계수로 보자면 동시계수 시간폭이 얘가 7나노초 이내로는 들어와 줘야지. 7나노초까지는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C인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군요. 야, 수학 못하면 진짜 빠가살이 되겠다, 요즘은. 자, 봐봐. 내가 딱 보자마자 보였던 게 뭐냐면, 나는 왜 이 점선 보조선이 있는지 바로 보였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보조선을 그리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평행사변형이야, 얘들아. 맞지? 평행사변형이라니까. 평행사변형이고, 여기 대각선을 준 이유가 있는 거야, 직관적으로. 그럼 봐봐. 아래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 합동인 거야. 맞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얘랑 얘가 대칭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랑 거리가 같다? 여기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의 거리가 같다라고 체크한 거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결국 뭐야? 여기에 지금 박혀 있는 거는 뭐였어? A였죠. 근데 여기에 박혀 있는 건 B인 거야. 그러니까 A와 B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시작은 한 애들인데 시간 내에 들어와 있죠.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얘네는? 180도가 다른 거야.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점선은, 보조선은 사다리꼴을 준 거기도 하지만 180도를 표현한 거기도 하네. 맞네. 이거는 180도 표현이기도 하네. 맞네. 그러니까 A에는 180도 표현이 없는 거지. 이미 얘네가 직선 180도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기하에 대한 실력들이 여기서 다 확인이 된다는 거. 자,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봐. 자, 우리가 이제 정리했다시피 12나노초 이내니까 얘네는 전부 다 동시계수 시간폭 이내예요. 이내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니? B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었지만 뭐가 달라진 거야? 산란계수예요. 산란계수는 뭐가 다른 거야? 180도가 아닌 거야. 그리고 A와 A'이야. 얘는 A와 그냥 B야. 얘는 무슨 계수라고 하는 거니? 랜덤 계수라고 하는 거고 이 랜덤 계수 역시 180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었던 정보 정리 끝입니다. 자, 그럼 봐봐. 지문 원리 이해해서 그림 이해까지 했으니까 답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1번 선지 볼게요. A의 경우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했다면 당연히 참계수 확인되는 거지. 이게 참계수의 정의 아니겠니? 참계수 정의 확인되셨고 2번 선지. B의 경우 한 감마선이 진행 방향이 바뀌었지만 맞죠? 그게 뭔데? 랜덤 계수죠.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게 얘네들의 특성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였고 3번 선지 C의 경우 뭐였다고? 거꾸로 썼네. 여기가 산란계수네. 위에 게 산란계수고 여기가 랜덤 계수죠. 위에 게 산란계수고 아래 게 랜덤 계수. PET 영상이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는 랜덤 계수고 4번 선지 A와 B 모두 동시시간 계수 폭이 8초였다면 당연히 C는 아웃이죠. 맞지? 검출돼야죠. 왜? 7초 이내로 들어와 있으니까. 자, 5번. B와 C의 경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이외에 존재하지 않았겠군. 그게 뭐야? 180도 아웃이라는 거죠. 180도 아웃이라는 거죠. 180도 아웃이다. 동시 검출 응답선 아웃이다. 정답은 4번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구조도 그리고 연습 잘 한번 해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나씩 연습해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랑 엮여서 출제될 만한 지문들 옆에다 해설 영상도 있으니까 부지런히들 풀어보시고 연습하시고 자, 내가 찝어줄게 딱. 출제 가능성 1등. 출제 가능성 1등은요. 첫 번째, 교재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 오류 검증 방법이야. 이거 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른쪽에 소용돌이 종류와 특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아래 튜링 기계도 중요해.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2, 34도 중요해. 얘네가 다 별 3개짜리들이야. 그 다음 별 2개짜리들인데 오늘 수업한 것들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한 것들이 별 2개짜리들이야. 첨가계 원리, 양전차, 단층 촬영 이런 것들.
핵분열 핵융합도 별 2개짜리입니다. 출제 확률에서. 친환경차 종료율도 별 2개짜리. 캐싱도 별 2개짜리. 언어 처리 과정 별 2개짜리. 니체 별 3개짜리로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석빙고 별 하나고요. 식욕 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 높은 애들이 좀 우수수 많이 보인 지문들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일단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 위주로 한 두세 지문 한 2주 정도 정리하면은 일단 과학기술 끝날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방학 동안에 지금 3시간 정도 보충 수업을 할 거야. 그건 영상으로 나가든지 현장으로 참석하든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독서와 문학 위주로 나갈 거고, 문법에서 사실 거의 변별 안 됐던 것 같아 이번에. 맞니? 네. 그래서 문법은 그냥 개강해가지고 해도 진도 맞춰서 늦진 않을 것 같으니까, 혹시 문제가 되는 친구들 역시 또 특강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충 영상 활용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끝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들 많으셨고, 자, 내신 결과에 대한 상담을 오늘 저녁 클리닉 때 하고 가셔도 되고 지금 하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쇠가 뜨거웠을 때 여러분이 두들기셔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내신 대비 직전, 내신 대비 직후 꼭 오답 정리나 상담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